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제시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계속해서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지혜와 평온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미국 최대 의료 서비스 기업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전직 CEO가 뉴욕 한복판에서 총격으로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발적 범죄로 여겨졌지만 수사 결과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범인은 이 사건을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해왔습니다. 심지어 3D 프린터로 직접 총기를 제작하고 소음기까지 장착하는 등 전문적인 암살을 준비했습니다. 대체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 미국 사회의 깊은 상처와 분노가 터져나온 하나의 상징적인 외침이었습니다. 범인의 수첩에는 이런 메모가 남아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들을 심판해야 한다. 그가 말하는 기생충은 바로 미국의 거대한 민영 의료보험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범인의 정체였습니다. 루이지 만지오네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사회 불만 세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볼티모어의 유서 깊은 부동산 재벌 가문 출신으로 연간 학비가 5천만 원에 달하는 명문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아이비리그인 펜실바니아 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상담사로 일하는 등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요? 모든 것은 하와이에서 서핑을 즐기다 허리를 심하게 다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그는 미국 의료 시스템의 냉혹하고 모순적인 현실을 온몸으로 겪게 됩니다. 천문학적인 치료비 청구서와 보험사의 이해할 수 없는 지급 거부, 복잡한 절차 앞에서 한계인은 무력감을 느꼈고 이 시스템이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을 발판 삼아 이익을 취하는 거대한 기생충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의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끔찍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수많은 미국인들이 그의 심정에 공감하며 그를 다크 히어로처럼 여기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뉴욕 타임스 기사의 댓글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넘쳐났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84세이신 저희 어머니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으셨습니다. 내용은 예상대로 보험금 청구 거부 통지서였습니다. 또 다른 만성 질환 환자는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저는 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험사의 지급 거부에 항의하기 위해 매일 1시간 이상씩 상담원과 통화하며 싸워야 했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오히려 제 병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매달 꼬박꼬박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도 정작 아파서 병원 신세를 지면 보험사는 온갖 복잡한 약관을 들이밀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국민건강보험이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국가가 운영하는 보편적 의료 시스템이 없는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시장의 논리에 맡겨져 있죠. 즉, 의료 서비스도 하나의 상품이며 돈이 없으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한번 방문하면 우리 돈으로 약 1,4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청구됩니다.
아이를 낳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연분만은 평균 2천만 원, 제왕절개는 3천만 원에서 4,500만 원에 달합니다. 바로 이웃나라인 캐나다나 바다 건너 영국에서는 대부분 무료인 서비스가 미국에서는 한 가정을 파산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거대한 빚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은 이런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시스템을 바꾸지 못하는 걸까요? 그 뿌리에는 미국인들의 독특한 문화적 DNA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미국인들은 국가가 개인의 삶에 개입하는 것 자체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는 총기 규제 문제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도 내 자신과 가족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에 총기 소유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마스크를 쓰라는 정부의 권고에 국가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며 격렬하게 저항했던 모습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아파서 죽는 것은 내가 책임질 일이지 국가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라는 인식이 사회 깊숙이 박혀있는 것이죠. 우리처럼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국가 주도의 압축 성장을 경험한 한국인의 시선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과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건강보험을 모델로 오바마케어라는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추진했을 때 많은 미국 중산층 백인들이 세금 부담 증가와 개인의 선택권 침해를 이유로 증오에 가까운 반감을 표출했던 것도 이러한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미국인 대다수는 직장을 통해 단체 보험에 가입하거나 자영업자의 경우 훨씬 더 비싼 개인 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직장 보험이라 할지라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월 보험료가 평균 70에서 80만 원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회사가 절반을 지원해주고 난 후의 금액입니다. 만약 실직이라도 하게 되면 건강보험을 잃게 되는 공포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미국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직장을 잃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건강보험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에서 중산층이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예기치 못한 의료비 때문입니다. 갑자기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거나 실직을 당하는 순간 한순간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살얼음판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유료 관광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낳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영업에 종사하는 많은 한인 교포들은 비싼 미국의 개인 보험을 감당하기 어려워 아예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비행기 값과 체류비를 모두 포함하더라도 미국 현지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의 어두운 이면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제약회사들의 로비로 인해 펜타닐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가 의사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처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합법적으로 마약에 중독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뒤늦게 정부가 처방을 금지했지만 이미 중독된 이들은 더 강한 자극을 찾아 불법 마약 시장으로 흘러들어갔고 이는 오늘날 미국을 휩쓸고 있는 끔찍한 펜타닐 사태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시작된 오늘 이야기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사회가 안고 있는 복잡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줍니다.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장 논리와 개인의 자유를 향한 강한 신념이 만들어낸 의료 시스템의 그늘은 생각보다 깊고 어두웠습니다. 미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만을 갖기도 하지만 아플 때 기댈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건강이 상품이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로 여겨지는 사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창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